협박과 명예훼손 전단지가 뿌려졌고 결국 휘발유와 라이터가 마지막 불씨가 되었죠. 집은 불길에 휩싸이고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서연의 집은 늘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창문을 스치는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했죠. 민수는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얼마 전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여인이 갑자기 자신을 밀어내버린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끝은 떨렸고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시선은 민수를 더욱 올가매고 있었어요. 그 긴장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여오는 듯했죠. 결국 철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건 따뜻한 인사가 아니라 싸늘한 외침이었어요. 너 다시는 찾아오지 마. 서연의 눈빛은 낯설 만큼 차가웠고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불길한 기운이 현관을 가득 채웠고 바람이 스산하게 몰아치며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듯했어요. 잠시 숨이 멎은 듯한 순간 민수의 귓가에는 낯선 기계음 같은 윙윙거림까지 겹쳐져 더욱 혼란을 안겨줬죠. 민수는 결국 집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차가운 거리는 그를 내쫓듯 밀어내면서도 동시에 붙잡는 듯했죠.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새벽 안개가 골목을 파고들며 피부를 스치는 촉감은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갑자기 철문 안쪽에서 불빛이 스치더니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기어 나오는 듯 보였어요. 순간 민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심장이 요동치며 귓속에서 북소리 같은 울림이 쿵쿵거렸죠. 그의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민수의 시선 끝에 나타난 건 도현의 그림자였어요. 낡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불빛이 그를 뒤덮으며 실루엣을 길게 느렸죠. 그는 태연하게 기지개를 켜며 서연의 집을 나서는 듯했어요. 순간 민수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저 노인이 우리 엄마 집에서 나오다니 숨소리가 헐떡이며 목구멍을 긁었죠. 좁은 골목에선 바람 소리조차 멎어 있었고 민수의 귀엔 오직 심장 고동만 쿵쿵거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폭발 직전의 북소리 같았죠. 민수는 참지 못하고 도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당신 뭐야? 왜 우리 엄마 집에서 나와? 거친 외침은 골목 벽을 울리며 메아리 쳤죠. 도현은 놀란 듯 움찔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여유가 서려 있었어요. 불빛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얄미운 미소가 민수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죠. 순간 주변의 정적이 깨지는 듯한 환청이 들렸어요. 땅바닥이 흔들리며 어딘가에서 피걱대는 소리가 퍼져나왔죠. 서연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어요.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더 충격적이었죠.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민수의 손가락을 거칠게 물어버린 거예요. 비명 같은 숨소리가 튀어나왔고 순간 철문 안쪽에서 강한 불빛이 터져나오듯 번졌죠. 민수는 얼얼한 손가락을 움켜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등 뒤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그림자가 마치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젖힌 듯 서늘했죠. 민수는 뒷걸음질을 치며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마저도 화염처럼 느껴졌죠. 그는 머릿속을 쥐어뜯으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사로잡혔어요. 왜 엄마가 저럴까? 왜 날 내쫓는 거지? 내면의 독백은 허공에 퍼져나와 메아리처럼 돌아왔어요. 좁은 골목은 온통 그의 목소리로 가득 찼고 그림자들은 그 소리에 맞춰 춤추듯 흔들렸죠. 다음 날 새벽, 민수는 다시 서연의 집을 찾아갔어요. 희뿌연 안개 속에 드러난 집은 무덤처럼 침묵하고 있었죠.
그는 대문 앞에서 숨을 고르다 안쪽에서 삐걱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곧이어 낯선 기척이 느껴졌죠. 문틈이 열리자 이번에는 다른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어둠을 찢고 흘러나왔어요. 민수의 눈은 커졌고 입술은 굳게 깨물렸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민수는 치밀어 오르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엄마가 매일 다른 남자와 머릿속은 점점 붉은 안개로 뒤덮여갔죠. 그는 골목벽에 머리를 세게 기댔고 돌벽의 거친 촉감이 피부를 갈라놓는 듯 했어요.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새벽을 알렸지만 민수의 시간은 멈춰 있었죠.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착각이 스며들었어요. 버려졌다, 버려졌다. 그 메아리는 끝없이 반복됐죠. 며칠 후 마을에는 정체 모를 전단지가 퍼졌어요. 낡은 전봇대에 붙어 흔들리는 종이 위에는 서연을 향한 추잡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더럽고 추악한 여자, 병든 몸으로 남자를 유혹한다. 바람이 전단지를 찢으며 퍼뜨렸고 종이 조각이 허공에서 비명을 지르듯 휘날렸어요. 주민들은 수군대며 눈빛을 바꿔갔죠. 민수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삼켰어요. 그의 분노는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죠. 주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고 서연의 학원 앞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나가라 거친 목소리는 돌처럼 무겁게 떨어졌죠. 민수는 그 장면을 숨어 지켜보며 심장이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희열이 뒤섞였죠. 자신이 뿌린 불씨가 이렇게 타올라가는 걸 보며 눈빛은 점점 더 번뜩였어요. 그 순간 골목 사이에서 고양이 울음이 날카롭게 찢겨 나왔고 마치 경고처럼 들렸죠. 시간이 흐르며 민수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불어났어요. 그의 머릿속은 밤마다 서연의 모습으로 가득했죠. 나를 버렸어. 다른 남자와 그는 이불 속에서 이를 갈며 몸부림쳤어요.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총알처럼 귓속을 파고들었고 어둠은 그의 가슴 위를 짓눌렀어요. 그는 차가운 바닥에 몸을 던져 뒹굴며 울부짖었죠. 그러나 그 울음은 곧 미소로 뒤바뀌었고 두 눈은 서서히 광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결국 결심했어요. 그녀를 가만두지 않겠다. 손끝이 떨리며 성냥갑을 꽉 쥐었죠. 방 한가운데 던져진 휘발유통은 서늘하게 반짝였어요. 어둠 속에서 액체가 흔들리며 내뿜는 냄새는 곧 폭발을 예고하는 듯 짙게 퍼졌죠. 그는 창문에 기대어 바깥을 바라봤어요. 바람은 불길하게 흔들렸고 달빛은 가늘게 비틀리며 방 안을 가르듯 스며들었죠. 그 순간 그의 입술은 섬뜩한 곡선을 그리며 말려 올라갔어요. 서연의 집을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은 무겁고도 경직돼 있었어요. 골목을 지날 때마다 개 짖는 소리가 뒤따랐죠. 그는 손에 쥔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내자. 달빛은 칼날처럼 길을 가르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바람은 싸늘하게 그의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심장은 폭탄처럼 터질 듯 뛰었어요. 골목 끝에 다다르자 철문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는 서연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차가운 대문은 거대한 장벽처럼 그의 앞을 막고 있었죠. 손끝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금속의 차가움이 전류처럼 온몸으로 퍼졌어요. 숨결은 가빠졌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식은 땀으로 흘러내렸죠.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심장을 더 죄어왔어요. 그 불빛이 꼭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보였죠. 그는 이를 악물고 마침내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 준비를 했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휘발유 냄새가 은밀하게 번지고 있었고 그 냄새는 민수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죠. 방 한켠에 놓인 의자는 쓰러져 있었고 벽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떨고 있었어요. 서연은 불안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며 외쳤어요. 제발, 이제 그만해. 우리 관계 끝내자. 그러나 민수의 눈빛은 불길처럼 번졌죠. 그는 손에 쥔 라이터를 흔들며 위협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끝내자고. 내가 감히 날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길 줄 알아. 민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렸어요. 방 안의 어둠은 그 소리를 흡수하며 메아리로 되돌렸죠. 서연은 한 발 물러섰고 바닥이 삐걱이며 그녀의 발소리를 증폭시켰어요. 창문 바깥에선 개 짖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마치 불길한 예고처럼 울려 퍼졌어요. 민수의 눈동자는 이미 광기로 뒤덮여 있었죠. 서연은 간절히 손을 내밀었어요. 제발, 민수야. 이제 그만두자. 조용히 끝내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손길조차 뿌리쳤죠. 그의 발밑엔 휘발유가 스며들며 기름 냄새가 짙게 피어올랐어요. 바닥이 반짝이며 은빛 파문을 일으켰죠. 민수는 라이터를 천천히 켜며 중얼거렸어요. 너도 나도 이제 함께 타는 거야. 그 순간 공기 자체가 얼어붙었어요. 라이터의 불꽃이 튀는 순간 서연은 본능적으로 민수의 손을 밀쳐냈어요. 그러나 그 충격으로 라이터는 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곧바로 붉은 불길이 치솟았죠. 방 안은 삽시간에 지옥으로 변했어요. 벽지가 타들어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창문이 덜컥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듯 흔들렸어요.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불길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에는 공포와 희열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죠. 서연은 혼비백산의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불길에 그슬려 탄내를 풍겼고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죠. 그녀는 골목을 달리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어둠을 쫓아 울렸고 뒤에서 불길은 계속 번져나갔어요. 민수는 잠시 뒤 불길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죠. 그의 팔은 화상으로 지시겨져 있었고 타는 살냄새가 방 공기를 뒤덮었어요. 주민들은 비명 섞인 외침을 터뜨리며 흩어졌죠. 마을 주민 한 명이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어 구조를 요청했어요. 불이다.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있었죠. 곧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골목은 붉은 불빛과 푸른 경광등이 교차하며 기묘한 색으로 물들었죠. 민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얼굴에는 고통과 후회의 그림자가 동시에 얹어 있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죠. 서연은 골목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흔들렸죠. 불길은 집을 집어삼키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바람이 불길을 휘몰아치자 작은 재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어요. 서연은 그 불꽃을 바라보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되묻는 듯 했죠.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의 팔은 붕대로 덮였지만 깊게 패인 화상은 고통을 멈추지 않았죠. 의료진의 목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지만 민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닿지 않았어요. 오직 머릿속에서 서연의 얼굴만이 어른거렸죠. 왜 날 버렸지? 그의 입술은 피로 물들며 떨렸어요. 그 순간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입가를 스쳤죠. 집착과 광기는 여전히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집착과 배신, 왜곡된 관계가 만들어낸 지옥의 불길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귓속 깊이 파고드는 무게가 있었어요. 이어진 정적 속에서 사건의 본질이 드러났죠. 다크한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사랑도 효심도 없었죠. 오직 파괴만 남았어요. 두 해설자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어둠 속의 교훈처럼 각인됐어요. 재판정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법정의 벽은 높고 무심했으며 천장은 마치 무덤의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민수는 쇠사슬 같은 포승줄에 묶여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팔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 붕대 사이로 스며나온 핏자국이 차갑게 굳어 있었죠. 판사의 눈빛은 냉정했고 주변에 앉은 주민들의 시선은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어요. 숨결조차 날카로운 정적에 가위 눌린 듯 모두의 가슴을 옥죄었죠. 검사는 민수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했어요. 명예훼손, 협박, 방화미수. 단어들이 날카롭게 울리며 재판정을 가르며 쏟아졌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서연의 자리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딥술이 떨리며 속삭였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판사의 망치는 무섭게 내려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떨렸고 두 눈가엔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패여 있었죠.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어요. 민수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히자 서연은 잠시 숨이 막혔어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들어 법정의 공기를 가르며 말했죠.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는 칼날처럼 법정의 침묵을 찢었어요. 민수의 표정은 그 순간 일그러졌어요. 입술은 미소를 그리려 했지만 눈동자는 눈물에 젖어 있었죠. 기묘하게도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광기의 흔적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웃듯 중얼거렸어요. 끝까지 날 배신하는구나. 그 목소리는 법정에 모인 사람들의 귓속을 파고들며 서늘하게 울려 퍼졌죠. 판사의 망치가 공기를 갈라내리치며 징역 3년이라는 냉정한 판결이 울려 퍼졌어요. 순간 법정의 공기가 뒤집히듯 흔들렸어요. 서연은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삼켰고 민수는 의자에 그대로 고개를 떨어뜨렸죠. 쇠사슬 소리가 차갑게 울리며 그를 끌어냈어요. 주민들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죠. 그의 뒷모습은 마치 어둠 속으로 삼켜지는 그림자 같았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울림처럼 들렸죠. 아범이 말했죠. 이곳에서 들려온 울림은 단순한 법정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관계의 파편이었죠.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집착으로 변할 때 남는 것은 오직 파괴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무겁게 드리워져 법정의 공기를 다시 조여왔어요. 다크아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이 비극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끝이었죠. 하지만 막을 수 없었던 건 이미 마음속에서 불길이 타올랐기 때문이었죠. 민수는 차가운 감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습기 찬 벽돌 냄새가 코를 찔렀고 좁은 창문으로는 희미한 달빛이 비틀려 들어왔죠. 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에도 서연의 얼굴이 눈앞에 겹쳐 보였죠. 엄마. 아니, 서연. 그의 속삭임은 허공을 맴돌다 쓰러졌어요. 감방의 정적은 깊은 심연 같았고
그 심연은 끝없는 어둠으로 그를 삼키려 했죠. 밤이 깊어가자 민수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죠. 대신 환청이 밀려왔어요. 날 버렸지? 또 버렸지? 서연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환청이 벽을 때렸고 그 울림은 감방의 좁은 공간을 꽉 채웠어요.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 속삭임은 뇌 속에서 번져 나왔죠. 눈을 뜨자 벽 위에 그림자 같은 형체가 어른거리며 자신을 비웃는 듯 보였어요. 민수는 차가운 바닥에 몸을 던져 구르며 울부짖었어요. 왜 나를 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감방 안에서 메아리쳤고 메아리는 다시 수십 겹의 울음으로 되돌아왔죠. 땀과 눈물이 뒤엉켜 그의 얼굴을 적셨고 바닥은 마치 피처럼 젖어들었어요. 쇠창살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은 칼날처럼 반짝이며 그의 몸을 조각내는 듯 했죠. 그의 절규는 멋지 않았고 차가운 감방은 지옥 같은 울음터로 변했어요. 새벽녘, 민수는 결국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어요. 가슴은 거칠게 들썩였고 눈은 충혈되어 붉게 타올랐죠. 그러나 입술 끝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녀는 내 안에 있잖아. 그 미소는 광기와 집착이 뒤엉킨 것이었죠.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그 그림자는 마치 또 다른 악마의 얼굴처럼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결코 벗어나지 못할 미로 속에 갇혀 있었죠. 감방의 벽은 차갑게 젖어 있었고 물방울이 천장에서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민수는 그 소리를 세며 몸을 웅크렸죠. 그러나 물방울 소리는 점점 겹쳐져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 진동은 몸속까지 파고들었죠. 눈을 감자 서연의 얼굴이 불길처럼 번져왔어요. 웃는 얼굴, 차가운 눈빛, 그리고 이제 끝내자 라는 목소리까지. 민수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차가운 벽에 머리를 세게 들이받았어요. 그의 이마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리며 벽을 타고 붉은 줄기가 생겼어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웃었죠. 그 웃음은 비명 같았고 감방의 어둠은 그 웃음을 증폭시켜 괴이하게 퍼뜨렸어요. 철창 너머 달빛은 그 얼굴을 기묘하게 비췄고 그 그림자는 마치 또 다른 괴물의 얼굴로 일그러졌죠.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어요. 끝까지 내 안에 있잖아. 서연. 그의 목소리는 감옥의 돌벽에 스며들며 끝없는 메아리로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그 시간에도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녀는 학원 문을 닫고 집에 홀로 앉아 있곤 했어요.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비밀스러운 속삭임처럼 들렸죠. 너도 책임이 있어. 너도 공범이야. 그녀는 귀를 막았지만 속삭임은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촛불 하나 켜놓은 방 안은 희미하게 떨렸고 그림자는 벽에서 춤을 추듯 요동쳤죠.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나 떠오른 것은 민수의 눈빛이었죠. 효심으로 다가왔던 순간들, 함께 웃던 시간들, 그리고 광기로 변해버린 마지막 장면까지. 그 기억들이 칼날처럼 교차하며 그녀를 찔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곧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며 중얼거렸죠. 모두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 방 안의 촛불은 꺼질 듯 흔들렸고 어둠은 그 틈새로 파고들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그녀를 수군거렸어요. 전단지의 그림자와 불길한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죠. 시장 어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칼처럼 그녀의 등을 찔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그녀의 귓가에선 조롱으로 변했죠. 서연은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 뒷모습은 외로운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졌고 사람들의 눈길은 얼음처럼 차갑게 따라붙었어요. 그 순간 서연은 다시금 자신이 갇힌 감옥을 실감했죠. 민수는 감방에서 시간이 멈춘 듯 살아가고 있었어요. 낮과 밤의 경계조차 희미했죠. 벽의 균열은 얼굴처럼 일그러져 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바닥의 얼룩은 피처럼 번져 있었고 그의 발밑에서 마치 속삭이듯 울려 퍼졌죠.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가 널 버린 거야. 민수는 두 눈을 크게 뜨며 그 소리에 몸을 떨었어요. 광기의 불꽃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아범이 말했죠. 끝내 타올라버린 불길은 단순한 집을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애정, 그리고 삶 자체를 태워버린 것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가라앉아 청자의 가슴을 두드렸어요. 어둠 속에서 메아리처럼 퍼지는 해설은 사건의 본질을 다시금 비춰냈죠. 다크아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불길은 꺼졌지만 그 안에서 타오른 광기는 아직도 꺼지지 않았죠. 서연은 결국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불길은 꺼졌지만 그녀의 삶은 잿더미처럼 무너져 있었죠. 밤하늘은 차갑게 빛났고 별빛조차 그녀의 눈엔 날카로운 파편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얹으며 떨리는 숨을 내뱉었어요. 이제 남은 건 상처뿐이야. 그녀의 한숨은 바람에 실려 골목 어귀까지 울려 퍼졌고 그 메아리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죠. 민수의 감방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러나 그 빛은 희망이 아닌 신문처럼 차갑게 느껴졌죠. 그는 차가운 쇠창살을 붙잡고 피식 웃었어요. 빛도 날 구원하지 못하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서연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는 감방의 벽에 덮여 마치 함께 갇혀있는 듯 서늘하게 드리워졌죠. 아범의 목소리가 낮게 메아리쳤어요. 끝내 지켜야 할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켜야 했던 건 서로의 경계였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